포인터에 관한 주제 파트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이제 클래스에 있는 특별한 멤버 함수들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거, 소멸자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이제 클래스 멤버 함수의 좀 특별한 멤버 함수들인데요. 특히 이제 클래스 멤버 안에 멤버 변수로서 어떤 포인터형 member 변수가 있을 경우에 이 복사하고 삭제하고 객체를 복사하거나 삭제를 할 때 좀 함께 고려를 해줘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지금 언급한 세 가지 특별한 멤버 함수, 복사 생성자, 할당 연산자, 소멸자, 이 세 가지의 특별한 멤버 함수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복사 방법, 삭제 방법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떤 객체를 복사하고 삭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클래스 C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안에 두 개의 멤버 변수가 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어떤 인티저 정수 타입의 멤버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tr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인티저 포인터형을 갖고 있는 멤버 변수가 있어서, 이 ptr이 이제 어떤 배열을 가리킨다, int 배열을 가리킨다 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퍼블릭이니 프라이빗이니 이런 것들도 좀 선언을 해야 될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멤버 함수도 적절히 선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제 복사하고 삭제에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일단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개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 클래스 C를 가정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클래스 C의 객체 두 개의 객체를 한번 만들어 봤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obj1, obj2. 그래서 이렇게 옆에 이러한 이제 멤버 변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10인데 좀 뭔가 글자가 깨져서 그런가요? 그래서 10이네요. 바깥에 나와 있네요. 아무튼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obj1이라는 객체에 x라는 변수에 123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현재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ptr이라는 변수가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있는 5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배열을 가리킨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obj2 같은 경우에는 456이라는 숫자가 x에 들어가 있고, 6, 7, 8, 9, 10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어떤 5개의, 또 똑같이 5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배열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obj1이라는 객체에다가 obj2를 대입을 한다. 그랬을 때 과연 그 결과는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456이라는 obj2에 있는 x의 값이 obj1의 x의 값에 대입이 되면 456이 되겠죠. 그건 좀 특별하게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열을 대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어떤 방식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얕은 복사라고 하는 거는 이 포인터가 이 obj1에 있는 포인터가 obj2에 있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그 주소를 그대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6, 7, 8, 9, 10이라고 하는 배열을 가리키도록 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방식은 아예 이거를 그대로 배열을 통째로 복사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하나 새롭게 5개의 원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을 한 다음에 원소를 하나씩 복사를 해온 그런 방식으로 복사를 한 결과가 이 obj1을 에다가 obj2를 대입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대입된 결과랑 이 방식대로 대입된 결과, 복사 결과,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아시겠죠? 두 가지의 차이점을. 그랬을 때 요거는 말 그대로 주소만 이렇게 가리키게 했으니까 실제로 그 주소가 가리키는 실제 내용물을 이렇게 복사를 한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얕은 복사를 했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주소만 그냥 딸랑 복사를 해온 게 아니라 그 주소가 가리키는 내용물을 아예 복사를 해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깊은 복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의 일단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바는 아닐 것 같고요. 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일 것 같나요? 일단 이렇게 대입을 한 다음에 OBJ1의 PTR을 통해서 이 배열을 바꾸면 OBJ2의 PTR을 통해서 바라보는 배열도 바뀌었겠죠. 왜냐하면 같은 배열을 지금 가리키고 있으니까, 얕은 복사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이제 깊은 복사 방식으로 복사를 해왔다라고 하면 OBJ1에 있는 PTR을 이 가리키는 어떤 배열에 있는 원소 6, 7, 8, 9, 10이죠. 그걸 바꿨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OBJ2에 있는 PTR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배열도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당연히 안 바뀌었겠죠. 내용이 지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얕은 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소만 공유를 하기 때문에 서로 실제로 실체가 같은 어떤 배열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 깊은 복사는 실체가 다른, 내용물은 똑같지만, 값은 똑같지만 실체가 다른 어떤 배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얕은 복사 방식으로 하는 게 옳으냐, 깊은 복사 방식으로 하는 게 옳으냐, 두 가지 중에 어떤 방향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한 개발자의 의사결정에 달려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메모리 전략을 좀 하는 게 우선적이어서 얕은 복사를 하겠다 라고 하면 뭐 얕은 복사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나는 메모리는 뭐 충분히 있는데 서로 이렇게 간섭이 없도록 나는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다. 대입을 했을 때 이 한쪽을 바꾼다고 해서 다른 쪽도 바뀌는 그러한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게 내가 원하는 바다 라고 개발자가 생각한다면 깊은 복사 방식이 옳은 것이겠죠. 그래서 두 개의 방식이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을 작성한 이 클래스 C를 작성한 사람의 이제 의도에 의한 것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얕은 복사를 했다, 깊은 복사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복사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얕은 복사를 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얕은 복사를 우리는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야 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OBJ1과 OBJ2의 PTR이 같은 배열을 가리키고 있겠죠. 주소를 공유하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삭제 방식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얕은 복사라고 하는 그런 가정 하에 삭제 방식을 깊은 삭제를 할 것이냐, 얕은 삭제를 할 것이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깊은 삭제를 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PTR이 주소를 가지고 있고 포인터니까 그 주소를 따라가면은 어떤 배열을 만나게 될 텐데, 깊이 따라가서 그 배열도 다 지우겠다. 이게 이제 깊은 삭제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얕은 삭제라고 하는 거는 PTR이라는 포인터를 따라가지는 않고 그냥 OBJ2 자체만 지우겠다라는 게 얕은 삭제예요. 아시겠죠? 요만큼 깊이 삭제했고 요만큼 얕은 방식으로 삭제를 했고, 그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랬을 때 얕은 복사 방식으로 만약에 지금 복사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깊은 방식의 삭제가 더 맞겠습니까? 아니면 얕은 방식의 삭제가 더 좀 잘 어울립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깊은 방식으로 삭제를 하게 되면 OBJ2만 내가 삭제를 했을 뿐인데 OBJ1이 가리키는 PTR, OBJ1 안에 포함된 PTR, 포인터 주소, 포인터 변수, 걔가 가리키는 배열도 삭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요 포인터가 주소는 남아있는데 이 주소를 따라가 보면 알맹이가 지금 없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물이.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랬죠? 이런 포인터를 허상 포인터, 댕글링 포인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얕은 복사 방식에서 깊은 삭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방식을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 사용하게 되면은 댕글링 포인터, 허상 포인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건 조금 좋지 않은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얕은 복사 방식을 사용하되 얕은 삭제만 했다. 그러면 좀 말이 되는, 적어도 허상 포인터의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깊은 복사 방식을 사용해서 구현을 했다, 대입을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깊은 삭제를 하는 거가 좀 어울리느냐, 아니면 얕은 삭제를 하는 게 좀 어울리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쌍으로 하는 게 어울려, 아니면은 요렇게 두 가지 쌍으로 하는 게 어울려.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관심사, 살펴볼 포인트예요. 그랬을 때 깊은 삭제했을 때 obj2 자체도 없어지지만 obj2 안에 들어있는 포인터 변수 ptr 그 주소를 따라가서 만나게 되는 배열도 지웠어요. 그랬을 때 특별한 문제 없죠. obj1하고 간섭이 없기 때문에 아예 분리해서 깊은 방식으로 복사했다는 이야기는 아예 그 두 개 ptr, 각각의 객체의 ptr의 배열을 아예 그냥 따로 복사를 해 두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얕은 방식으로 삭제를 했다라고 하면 obj2 자체는 지금 사라졌는데 그 obj2의 ptr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6, 7, 8, 9, 10이라고 하는 저 배열은 사실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면은 obj2가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로지 obj2의 ptr을 통해서만 이렇게 경로가 살아있었던,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배열인데 obj2 객체가 사라짐으로, 자체 객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지금 억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까지 6, 7, 8, 9, 10이라고 하는 저 원소를 저장해 놓은 저 메모리 공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죠, 이게? 그래서, 가비지 메모리, 쓰레기 메모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유용하게 활용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깊은 복사와 얕은 삭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번에는 가비지 어떤 그런 메모리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메모리를 좀 낭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걸 알 수 있겠고, 깊은 복사와 깊은 삭제 방식을 같이 어울려서 사용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결론은 복사하고 삭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이제 프로그래머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직접 복사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이 깊은 방식으로 할 것이냐 얕은 방식으로 할 거냐, 두 개가 같은 형태로 깊은 복사를 사용했으면 깊은 방식으로 삭제를 하는 게 더 올바라 보이고 더 적절해 보이고, 얕은 복사 방식을 사용했으면 얕은 방식으로 삭제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개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클래스의 복사를 담당하는 두 개의 특별한 멤버 함수, 복사 생성자와 할당 연산자, 이 두 가지가 이제 복사하는 방법에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삭제하는 방식에 관련된 게 소멸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클래스에서 지금 복사하는 방법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과 관련된 세 가지 멤버 함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현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 깊은 방식으로 할 거냐 얕은 방식으로 할 거냐,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 달리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일관성 있게 복사하고 삭제를 하게 요 세 가지 멤버 함수를 구현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파트 2의 클래스와 포인터의 어떤 두 개의 조합이 있을 때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당 연산자와 복사 생성자, 소멸자, 요 세 가지 이제 특별한 멤버 함수를 이제 어떻게 작성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이제 할당 연산자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뒤에서 살펴볼 것이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의 클래스의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객체 obj2를 obj1에다 할당한다, 대입한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obj1에 있던 객체를 뭔가 삭제를 해야 되고, 깊은 방식이든 얕은 방식이든, 그 다음에 obj2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야 될 거예요.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삭제한 방식과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그게 이제 할당 연산자를 이제 정의하는, 작성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복사 생성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뒤에 설명하겠고요. 그 복사 생성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클래스에 선언이 돼 있다, 작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복사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고 바로 또 다른 객체를 지정해서 이제 그 객체를 참조해서 이제 초기화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거나 obj1이라는 객체를 내가 만듭니다. 그런데 obj2를 참조를 해서 내가 초기화를 하세요. 이럴 때 복사 생성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출이 되어서 객체를 초기화합니다. 이때 객체를 초기화하는 할 때 참고하는 값이 obj2가 되는 거예요. obj1을 초기화하면서 obj2를 참고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객체를 선언을 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객체 인자를 C 클래스, 똑같은 클래스 C 클래스의 인자를 하나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나, 요 방식으로 쓰나 요 방식으로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obj1이라는 객체를 초기화하는데 obj2라는 객체를 참고해서 초기화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느 것으로 하나를 선택을 하든 간에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복사 생성자가 조금 복잡해요. 요 경우에만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개 변수에 이렇게 f라는 함수가 있고 어떤 c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인자로 이제 뭐 받는 어떤 일반 함수든 멤버 함수든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일반 함수의 example인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 일반 함수를 호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f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obj2 이렇게 C 클래스의 객체를 이렇게 인자로 딱 지정을 해주면 요 obj2가 obj1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때도 역시 복사가 돼서 전달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obj1이라는 매개 변수이자 C 클래스의 객체인 obj1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C 클래스의 매개 변수 객체 obj1이라고 하는 거를 객체를 만들면서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뭐를 가지고 참조를 해서 초기화를 하느냐? 인자로, 실인자로 주어진 obj2를 가지고 obj1을 초기화를 할 것이에요. 이때 바로 복사 생성자가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복사 생성자를 호출해서 복사 생성자의 구현된 그 코드에 따라서 이제 초기화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객체를 선언하면서 또 다른 객체를 지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그런 경우에도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어서 초기화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함수로 이렇게 함수의 인자로 객체를 전달할 때도 복사 생성자가 선택이 돼서 초기화되는데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자를 전달할 때. 그 다음에 리턴을 할 때, 이 경우는 지금 g라는 함수를 호출했는데 리턴 값이 C 클래스의 객체예요. 그러면은 저 함수 쪽에 있던 객체가 그 함수를 호출한,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라고 칩시다. 메인 함수가 g라는 함수를 호출했다고 칩시다. 그럼 g라는 쪽에 있는 객체가 메인 함수 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때도 복사를 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이럴 때도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러면은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리턴 값으로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죠. 생성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럴 때 그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객체를 가지고 참조를 해서 초기화하느냐? 그 g라는 함수에서 return 했을 때 지정한 객체. 그래서 g라는 함수에서 return obj1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 obj1이라고 하는 거를 참조를 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사를 해가지고. 이때도 복사 생성자가 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랬을 때 함수 호출 g의 return 값이 obj1을 참조를 해가지고 복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객체를 직접 선언하는 경우, 매개 변수로 복사해서 전달하는 경우, 리턴 값으로 복사해서 리턴하는 경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자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삭제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객체가 삭제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어떤 블록의 끝에 도달을 해가지고
블록의 시작에 선언했던 그 객체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객체 삭제가 되는 경우고, 지역 변수가 삭제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new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만들었던, 새로 만들었던, 할당했던 그 객체를 delete 또는 뭐 delete 배열 뭐 이런 식으로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도 이제 객체가 이제 삭제가 되는 경우죠. 그때도 이제 소멸자가 호출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이 소멸자 안에 이제 삭제하는 코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해 놨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할당 연산자나 복사 생성자에서 깊은 방식으로 복사하는 식으로 구현해 놨다. 그러면 소멸자는 깊은 방식으로 삭제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할당 연산자나 복사 생성자가 얕은 방식으로 복사하는 방식으로 구현했다. 그러면 소멸자의 얕은 방식으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소멸자의 코드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이죠. 굉장히 사실 요 28번째 슬라이드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지금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당 연산자, 뭐 복사 생성자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사 생성자라고 하는 거 이제 뭐 만들어져 있으면 호출이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복사 생성자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지 복사 생성자가 만드는 것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생성자니까 이름은 똑같아야 되겠죠. 컴플렉스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컴플렉스 이름 똑같은 거여야 됩니다. 생성자이니까. 그 다음에 인자가 하나여야 되고요. 인자가 하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참조형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참조형. 그래서 참조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타입 다음에다가 이렇게 %라고 그러죠. 이 % 기호가 여러분들 키보드에 어디에 있자면 7번, 숫자 7번 위에가 이렇게 있는 그 기호가 이 %입니다. 그래서 타입 다음에 %를 두면 이거를 참조형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포인터형하고 똑같아요. 포인터형하고 똑같은데 차이점은 뭔가 하면, 포인터형은 주소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다루지만 참조형은 내부적으로는 주소를 다루고 있지만 프로그래머는 주소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 정도 참조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도 참조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조형, 어떤 요 컴플렉스의 참조형으로 인자를 하나만 받는 그런 생성자를 여러분들이 만들면 그게 바로 복사 생성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복사 생성자는 언제 부른다고 했어요? 세 가지 경우. 요 세 가지 경우에 요 복사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반 생성자죠. 요거는 이제 기본 생성자, 요것도 일반 생성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값에 의한 호출이다. call by value 방식으로 복사를 할 때, 객체가 복사가 될 때 그 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프로그래머한테 알아서 정의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방식이 이제 복사 생성자이죠. 굉장히 나이스한 방법입니다. call by value라고 하는 객체를 call by value로 복사하는 어떤 방식을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정의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복사 생성자 메커니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생성자도 기본 생성자처럼 복사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기본 복사 생성자를 자동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복사 생성자 안 만들었어도 사실 이제 컴파일러가 추가해준 복사 생성자가 있었던 것이죠.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는 세 가지 경우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틀렸네요. 23이 아니라 28번째 페이지가 되겠죠. 되겠고요.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생성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컴플렉스 y는 e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y하고 인자가 2인 요 두 번째 생성자가 이제 호출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컴플렉스 z는 컴플렉스 2,0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와 0이라고 하는 인자를 받는 생성자, 여기 이제 호출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 요게 이제 복사 생성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했듯이 할당 연산자와 복사 생성자에 대해서
결국 복사하는 코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얕은 복사로 할 거냐 깊은 복사로 할 거냐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소멸자를 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구현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복사 방식과 일관성이 있는 방식으로 삭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당 연산자나 복사 생성자나 소멸자를 특별히 여러분들이 구현 안 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기본적인 어떤 할당, 복사, 소멸자들을 각각 세 가지를 각각 추가를 해주는데 이때 추가해 줄 때는 얕은 복사하고 얕은 삭제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클래스에 포인터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따라가서 그 내용물까지 막 그렇게 깊이 복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주소만 복사하는 또 주소만 이렇게 삭제하는 주소가 저장되는 그 공간만 삭제하는 그런 얕은 삭제 방식, 얕은 복사 방식으로 구현된 기본 할당, 복사, 소멸자를 자동으로 추가를 해준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생성자 어떻게 구현하는지, 어떻게 선언하는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할당 연산자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할당 연산자의 이름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를 쓰시고, 그 다음 할당 연산자가 이게 등호잖아요. 등호로 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함수 이름, 할당 연산자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리턴 타입은 항상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할당 연산자가 속한 그 클래스의 참조형이 될 것 같아요. 참조형이니까 7번 그 키보드 위에 있는 이 ampersand 키워드를 붙여준 거. 그래서 만약에 스트링 클래스면 스트링 클래스하고 참조형 이렇게 그게 이제 리턴 타입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자 타입도 똑같아요. 스트링 클래스의 참조형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const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const 붙여서 그래서 x는 y, x라는 변수에다가 y를 대입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오른편 할당문의 오른편에 있는 y에 해당되는 것이 요 인자로 지정이 될 것이고요. 그 x라고 하는 것이 요 클래스의 this라고 하는 포인터가 가리켜진 그 호출 객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정도만 좀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요 할당 연산자의 요 패턴 인자로 무엇이 들어와야 되고 리턴 타입이 무엇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은 무엇이 되어야 되고 요 세 가지를 꼭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주어지더라도 그 클래스의 할당 연산자를 작성하는 방법, 이름, 인자, 리턴 타입 작성하는 방법들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스트링 클래스 이렇게 작성합니다. 지금 스트링 클래스 안에 속하는 할당 연산자 오퍼레이터 equal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참조 연산자로 이렇게 작성을 했죠. artSide. 그 다음에 return 타입으로 스트링 클래스의 참조형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이제 복잡한데요. 요게 좀 복잡한데요. 요걸 설명하기 전에 스트링 클래스에 포인터형 멤버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포인터형 멤버 변수. 그래서 A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있어서 뭐 문자열을 저장한 뭐 동적 배열을 뭐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apacity라고 하는 거에서 A의 어떤 크기가 있고 배열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length라고 하는 걸로 이제 A라고 하는 거가 가리키는 배열에 저장된 문자의 개수가 되는 거죠. 개수. 그래서 capacity는 최고로 긴 문자를 이만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될 것 같고, length는 그런데 한 이만큼까지 저장돼 있다. 실제로는 그게 이제 length와 capacity 이제 차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 이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x는 y 이런 식으로 지금 x하고 y 둘 다 지금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x하고 y 둘 다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예요. 자 지금 요 할당 연산자가 어떤 시점에 호출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잘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할당 연산자가 호출되는 시점이요. 지금 x라는 객체가 있다고 치고 y라는 객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x하고 y가 둘 다 지금 스트링 클래스예요. 스트링 클래스고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지금 보면 스트링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3개가 있죠. A라고 하는 동적 배열, capacity, length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멤버 변수 자세하게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3개의 멤버 변수가 각각 있다 라고 지금 표시를 지금 한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인터 변수여서 어떤 배열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 하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 배열의 크기는 x의 길이와 y의 길이가 뭐 또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각각 가지고 있는 문자열의 길이가 다를 수도 있고 커패시티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도 조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계시면 이 코드를 이해하는데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요 패턴, 사실 할당 연산자를 구현을 할 때 요 패턴을 사실 거의 요 패턴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구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하면 요 패턴은 깊은 방식으로 지금 구현하는 어떤 그런 방식, 복사하는 방식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if 문보다는 요 else 문부터 먼저 좀 읽어볼까요? 그러면 capacity, 요 y가 가지고 있는 capacity를 지금 RT 요렇게 호출이 되면요. 지금 RT 사이드라고 하는 인자가 y를 지금 가리켜요. 그래서 RT 사이드라고 하는 거는 y랑 사실 같은 객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RT 사이드.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this라고 하는 요 포인터가 가리키는 호출 객체가 가리키는 객체가 바로 요 x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RT 사이드에 있는 capacity라고 하면 y가 가지고 있는 capacity라고 하는 멤버 변수 값을 그냥 capacity라고 하는 건 this라고 하는 거가 가리키는 capacity죠. 거기다 복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capacity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RT 사이드에 있는 length, 요 length를 그냥 length, 그러니까 this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length가 되겠죠. 그것도 그냥 이렇게 카피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이 되는 게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깊은 방식으로 지금 복사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깊은 방식으로.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지고 A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거를 해제를 해야 될 거예요. delete를. 그래서 delete 배열하고 A. 여기서 A라고 하는 거는 this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A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해제하는 거예요. 요거를. A를 지금 delete A 하는 거예요. 요걸 지금 해제하는 겁니다. 해제를 하고 있고요. 조금 돌려볼까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delete 해서 요걸 지금 없앤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A라는 지금 포인터 변수는 주소는 남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new 캐릭터 해가지고 새로 만듭니다. 새로 만드는데 이번에는 지금 capacity가 지금 y의 capacity가 지금 이미 카피가 복사가 돼 있죠. 그러니까 y의 길이만큼 y가 요만큼 길다고 칩시다. 이렇게 y의 길이만큼 배열을 하나 길게 만들어요. 이렇게 똑같아 보입니까?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 지금 똑같습니다. 원래 있던 길이랑은 좀 다르죠. 요만큼을 지금 할당을 해서 요게 요렇게 가리키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요걸 가리키지 않고 있죠. 그래서 A는 new character capacity 해가지고 요 Y가 가리키는 배열이랑 똑같은 capacity 길이만큼의 배열을 할당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요겁니다. A는 new character capacity. 아시겠죠? 이제 요 더 이상 이제 사라졌어요. 메모리 관리 여러분들이 한 겁니다. 없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for full을 돌아서 RT side, 즉 Y가 되겠죠. Y. RT side라고 Y라고 했어요. Y가 가리키고 있는 AI.
여기서 RT 사이드는 참조형이기 때문에 포인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점을 쓴 겁니다. 여기 참조형은 포인터가 아니라서 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원소 하나하나 AI를 가져와서 그다음에 this가 가리키는 AI.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 가져오고 0번째 첨자, 1번째 첨자 가져오고 2번째 첨자 가져오고 길이를 똑같이 했으니까 capacity 길이만큼 똑같이 했으니까 capacity -1의 첨자에 있는 마지막 원소를 capacity -1의 첨자에 있는 걸 가져오고 그거를 뱅글뱅글 돌면서 하겠다라는 게 이제 for로서예요. 그럼 여기 내용물이 다 복사가 된 거예요. 내용물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내용물이. 그렇게 해서 깊은 방식으로 지금 복사가 끝났고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복사, 요 세 가지 원소는 깊은 방식으로 복사가 다 됐고, 그 다음에 return, start this라고 하시면 요거 전체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요거 전체를 리턴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턴 타입이 string 클래스의 포인터가 아니라 참조이기 때문에 this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별표로 해가지고 참조 연산자로 그 참조한 그 객체를 리턴을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스트링 클래스의 참조형이 리턴이 되는 겁니다. 리턴이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당 연산자를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깊은 방식으로. 만약에 이게 얕은 방식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딜리트 요거 코드 없을 것 같고요. 요거 없을 것 같고 여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은 다 없을 것 같고요. 그냥 A에다가 그냥 요 this가 가리키는 A에다가 RT 사이드가 가리키는 A를 그냥 요렇게 복사하는 거. 요거 복사하지 말고 그냥 요 세 개를 그냥 그대로 두 손만 복사하는 거. 그게 얕은 방식으로 할당 연산자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한 줄, 요거 두 줄, 세 줄, 네 줄까지 썼다는 이야기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깊이 복사를 하는 것이죠. 얕은 복사 방식, 깊은 복사 방식 차이점 아시겠죠? 그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else 파트는 지금 설명이 다 됐고요. 그럼 if 파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if 파트는 요게 지금 x하고 y가 같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요게 지금 한번 제대로 한번 좀 그려볼까요? 지우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요게 사실은 별로 이렇게 우연히도 이렇게 된 거예요. x에다가 x를 지금 대입하는 뭐 그런 상황을 그런 좀 특별한 상황을 좀 처리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게 아니겠죠. 요게 지금 x에서 x를 대입한다는 이야기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이런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이고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카피를 하는 어떤 좀 그런 좀 특별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상황들은 뭐 실수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건데요. 그런 상황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다가 대입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딜리트 A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럼 카피할 대상이 지금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결국은 이런 경우다 라고 하면 그래서 RT side라고 하는 인자로 주어진 요 오른쪽에 있는 X가 되겠죠. 그 오른쪽에 있는 주소를 this라는 포인트의 주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같아?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객체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막 복잡한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return star this 그 객체 자신을 반환하는 거예요. 마지막 코드로. 그러지 않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오로지 다를 때만 이제 뭐 깊은 방식으로 복사를 하든 뭐 얕은 방식으로 복사를 하든 코드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아이디 아시겠나요? 이게 양쪽이 같은 객체가 되면 요 딜리트 해버리는 경우가 만약에 생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가드 코드를 좀 하나 한다. 그래서 할당 연산자를 깊은 방식으로 또는 이제 얕은 방식으로 구현을 할 때 이러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객체인지 체크를 해서 같으면 반환을 그냥 해버리는 방식으로 먼저 이 부분을 두고 그렇지 않으면 얕은 방식이나 깊은 방식으로 할당을 하는 그런 코드가 else 블럭에 이렇게 놓이는
이런 구조로 할당 연산자를 구현을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사 생성자, 할당 연산자하고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점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복사 생성자는 객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 초기화하기 위해서 호출되는 멤버 함수인 것이죠. 그래서 복사 생성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메모리를 먼저 할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를 할 때 내가 주어진 객체를 참조해서 초기화하겠다. 그게 바로 복사 생성자가 되겠고요. 할당 연산자는 이미 그 왼쪽, 요 왼편 X 대입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객체 거기가 이미 초기화가 돼 있어요. 완전한 객체로 이미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Y를 지금 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미 초기화가 되어 있는 메모리에 할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삭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고 그 이외에는 사실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멸자는 사실 앞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복습 삼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자는 클래스의 특별한 멤버 함수고 클래스 이름이 붙여져 있죠. 대신에 이제 틸드가 이렇게 물결표라고 하는 틸드. 물결표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키보드 1이라는 숫자 1 키보드 앞에 역다운표 위에 이렇게 틸드라는 물결표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결표하고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작성을 하면 그게 이제 소멸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소멸자는 언제 불리느냐? 객체가 제거될 때, 자동 변수 객체는 블럭이 벗어날 때, 동적 변수 객체는 딜리트, 딜리트 배열, 이런 거 할 때 소멸자가 호출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소멸자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의 안 했다? 그러면은 얕은 방식의 삭제하는 얕은 삭제 방식으로 동작하는 소멸자가 기본 소멸자가 컴파일러가 알아서 추가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깊은 방식으로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작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객체의 소멸자가 실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형의 멤버 변수의 소멸자들이 호출이 된다. 생성자는 반대였죠. 생성자는 클래스형 멤버 변수의 생성자들이 다 호출이 된 다음에 이제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된 다음에 이제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 거였었죠. 반면에 이제 객체 소멸자 같은 경우는 객체 소멸자가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멤버 변수의 소멸자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되는 순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형 멤버 변수가 여러 개가 이제 선언이 됐다 그러면은 선언된 순서의 역순으로 생성자는 선언된 순서대로 이렇게 호출이 됐으면 소멸자는 반대로 선언된 순서의 역순으로 소멸자 각각의 클래스 멤버 변수의 소멸자들이 호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칙들도 좀 알아두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소멸자를 깊은 방식으로 소멸자를 구현하는 방법 이렇게 하나 했네요. pf array d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 지금 a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가 있어서 얘가 이제 어떤 배열을 이제 가리키게끔 프로그램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요 소멸자를 지금 선언을 해놨고 이제 구현을 할 때 delete 배열 a 이렇게 구현을 하면 이제 깊은 방식으로 이제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얕은 방식으로 소멸하고 싶으면 그냥 a에다가 null이라고 하는 것만 할당을 해버리면 a가 가리키는 어떤 배열은 그대로 두고 그걸 가리키지 않도록만 하게 되겠죠. 그래서 a나 null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얕은 방식으로 소멸자가 이제 소멸자를 얕은 소멸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할당 연산자, 복사 생성자, 소멸자 이야기 되겠고요. 소멸자 요 세 가지를 구현하는 두 가지 예제를 한번 추가적으로 요 강의 이후에 한번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